여기는 비물에서 필요한 부분만 반만 작업실과 현관, 포치, 차고를 해결하고 위로 올라가서 위에 이제 집이 있는 거죠. 어디 보면 이현웅님을 만. 탑방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숫자가 있어요.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단독주택 칠레 갑니다. 칠레. 오, 저번에 칠레 그 유리집하고 같은 설계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 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서리에 이계층 창문 이렇게 해가지고 요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설계사무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어쨌든 요 집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경사지잖아요. 약간 경사졌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약간 경사졌다 그렇다 하면 기억나시는 게 뭐죠? 땅을 올린다. 옹벽을 해가지고 땅을 올리고 여기다가 벙커 주차장을 하죠. 벙커 주차장을 해서 주차를 하고 올라가면 위에 마당이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하는데 사실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뭐 경사졌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생긴 대로 여기다가 마당이 있는 거죠. 마당에 있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차라리 2층에 집이 있는 거죠. 집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뒤로는 이제 뒷마당은 이제 편한데 어쨌든 메인 앞마당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한 층을 내려와야 되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공사비는 저렴합니다. 차라리 그냥 얘를 그냥 1층으로 하고 그냥 2층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경사지 아니 소장님 그러지 말고 여기를 흙을 채워서 건폐율이 모자라니까 지상이 20평이고 지하에 그러면 건폐율을 더 크게 그 법을 벗어나서 지하를 뭐 크게 만들겠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돈이 들어도 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게 맞죠. 근데 굳이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2층은 예를 들어서 30평이 되고 경사졌으니까 여기 요 반만 뭐 필러티에 주차장하고 현관하고 작업실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냐에 대한 좋은 사례인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걸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감 자재도 설명하지만 이 집의 그 프로그램이요. 어떻게 뭐 기능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반만 있습니다. 1층이 반만 있죠. 반은 흙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옹벽이겠죠. 옹벽으로 흙으로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철골로 빔으로 가볍게 그냥 필러티로 띄운 거죠. 띄우고 1층에는 현관과 어떻게 보면 지붕 있는 테라스, 주차장, 포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작업실, 사무실이 될 수도 있죠. 작업실 있고 한층 올라가면 그냥 한층 바닥에 48평 정도 되면 그냥 일반적인 단층 집입니다. 집인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가자는 거죠. 반만. 그래. 주차장, 차고, 창고, 포치, 현관이 크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다 놓을 거냐. 차라리 1층에다 놓고 반만 띄우고 경사졌잖아요. 반만 띄우고 위에 집을 짓자. 근데 이제 이 집은 어찌됐든 원래는 지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디자인상 그렇게 한 건데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방 쪽이겠죠. 근데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요 지붕 처리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지붕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경사지고 이렇게 경사진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사지면 여기에 이제 물이 일로 내려오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사실 여기도 지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게. 그래서 여기 선원통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내 안에 뭔가 물을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지붕 면적이 복잡하잖아요. 지붕 면적이 복잡하니까 디자인이 너무 그냥 이렇게 하고 우유곽처럼 길게 난 그게 싫어. 그러니까 디자인상 이렇게 하고 싶다는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붕 공사는 복잡해서 공사비는 더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요 부분이 하자의 요소가 좀 있다. 왜냐면 이제 비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눈이 쌓이거든요. 눈이 쌓이면 아무래도 눈은 그 녹으면서 한두 방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눈이 얼마큼 쌓이냐 문제인데 당연히 이 집이 단열이 잘 되면 눈이 많이 쌓이겠죠.
차라리 단열이 안 되는 집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보면 지붕이 눈이 많은 집이 있어. 아, 단열이 잘 된 집이야. 그냥 뜨거운 공기가 다 새고 있는 거죠, 지붕으로. 근데 여기 눈이 없어. 단열에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아, 저 집은 춥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보였죠? 며칠 전에 제가 올린 거 있잖아요. 칠레인데 뭐 단층이잖아요. 구조도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경사져서 요 경사지에 어찌됐든 이렇게 빔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자도 세우고 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요게 이제 기둥을 H빔이죠. 기둥을 박아서 여기는 당연히 흙이 면하니까 콘크리트 해야겠죠. 콘크리트고 여기가 포치 겸 현관이죠. 현관으로 해서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는 주차장이고 요게 이제 현관이죠. 현관이고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작업실이 있습니다. 작업실이 있어서 여기 이제 고기 두고 먹어야 되니까 비 오는 날 여기도 이제 싱크대가 조그맣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오면 이쪽 올라오면 지하가 이 부분만 있었잖아요. 요 아까 여기 보이네요. 여기 보이네. 여기다가 테라스 처리할 만도 한데 안 합니다. 그냥 지붕으로 해버린다. 이유는 뭐다? 관리가 어렵다. 아니 여기 창내서 여기 테라스에서 할만하죠. 피해가 이렇게 작업실에서 집은 아니니까 할만도 한데 안 한다. 유혹을 항상 우리는 뿌리쳐야 된다. 그래서 올라오면 LDK가 있죠. 요거는 이제 7.8에 8.4가 요 공간이 뻥 뚫리는 이제 LD 리빙, 다이닝, 키친이 있고 요게 이제 문이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뭐 TV 보면 시끄러우니까 문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선택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뭐 세탁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공부방이 하나 있어요. 공부방, 노트북, 컴퓨터실 뭐 이런 작지만 공부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방이 3.7에 4.2 방 하나, 방 두 개. 그다음에 여기는 안방이죠. 안방이 길게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드레스룸을 통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샤워부스, 욕조, 변기, 세면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은 이제 3개고 거실, 주방 뭐 이런 구조죠. 어떻게 보면 48평이면 꽤 큰 집입니다. 꽤 큰 집이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현관은 밑에 있었으니까 여기 복도죠. 복도로 쭉 가면 방이 3개가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철골입니다. 철골에 바닥, 지붕 이런 것들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깔 거냐 나무를 깐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노출하는 거죠. 나무 요 어떻게 보면 요 바닥을 노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빔이다. 빔으로 해서 하고 가운데 여기 이제 벽난로가 있죠. 그래서 벽난로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이 표면적인 이 벽이 한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운데 놓은 거죠. 가운데 이제 벽난로 난방이라는 게 벽난로를 합니다. 거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냉난방기를 놓기도 하는데 이제 냉난방기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인 거고 주로 벽난로를 넣죠. 벽난로에서 양쪽으로 뜨거운 공기를 보여주는 게 유리하잖아요. 한쪽 면보다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어디면 이제 벽난로 놓는다. 근데 이제 공간 활용도가 이제 계속 변경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옮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난로를 그냥 가운데 받고 방은 그냥 라제타로 간 그런 구조입니다. 보시면 그런 거죠. 양쪽으로 불을 지피는 양쪽으로 이제 하는 거고 어떤 하이브리드인 거죠. H빔과 목조가 같이 많이 합니다. 빔하고 그 다음에 나무 이제 목수팀이 들어가서 나무를 많이 합니다. 방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방은 이렇게 생겨서 다 그냥 나무가 싼가 봐요. 칠레는 이상하게 칠레의 모든 주택은 대부분이 내부 마감이 다 나무입니다. 도배지 페인트보다 싼가 봐요. 나무라고. 화장실도 그냥
화장실이 뭐다? 화장실을 방으로 보자. 방으로 보자. 그래서 나무입니다. 나무에 그냥 욕조를 덜렁이 갖다 놓은 거죠. 방이야, 방. 화장실은 방이다. 방이라는 개념이 많죠. 요거 1층이죠. 1층은 이렇게 작업실이 하나 있는 거죠. 작업실에서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고 여기에 이제 벽난로가 여기도 벽난로를 하나 있는 거예요. 벽난로 해서 난방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은 이렇게 뭐 노출하고 뭐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이 부분도 보시면 전선이 노출돼 있죠. 사진 있나? 이렇게 전선이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감을 해서 전선을 가리겠냐, 배관을 가리겠냐, 가릴 거냐는 왜냐면 노출해야지 마감이 이제 어쨌든 공사비가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일부러 나무로 한 건데 나무를 노출해 싶은데 그걸 또 전선과 배관 정리를 어떻게 보면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막자 이를 막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계단이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경사 증거를 여기다 옹벽을 쳐서 하고 여기는 비물에서 필요한 부분만 반만 작업실과 현관, 포치, 차고를 해결하고 위로 올라가서 위에 이제 집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층에 집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뒤로는 뒷마당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벙커 주차장이 더 나은가, 아니면 벙커 주차장 겸 지하를 더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 건폐율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유리한가,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어느 게 유리하냐, 무조건 뭐가 장점이든 단점이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재 설명 안 했네요. 외장재 어쨌든 뭐 골강판에 적사목에 유리와 요거는 이제 사이딩 계열인 거죠. 긴 사이딩도 있지만 이렇게 쪼가리 나무로 딱딱딱 계속 박아나는 거죠. 비닐기 있듯이 이렇게 쭉쭉쭉 그런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썩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썩는 게 아니다. 색깔이 변하는 거다. 이제 오래되면 아무래도 썩겠죠. 뭐 30년 되면 썩겠죠. 뭐 안 썩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도 가능하다. 어차피 이제 못으로 박은 거기 때문에 교체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1.6, 편리성 2.5, 가성비는 1.4, 에너지 효율은 창만 줄이면 올려드릴게요. 아이디어는 1.5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사지에 필로티 주차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있고 반만 하자. 반만 경사졌으니까 이걸 위에 48평인데 40평을 다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만. 그래서 총점 7.4였습니다. 감사합니다.